이 화면은 뉴스타운 TV 김한원 박사의 제주 4.3 폭동에 관한 자료입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CNN 회견 내용입니다.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과 CNN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의 자료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주 4.3, 제주 문제가 국회에 청원되어 있습니다. 제주 문제는 제주 4.3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에 있는 자료를 김한원 박사가 찾아내서 지금 뉴스타운 TV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캡처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이버 기념관 같은 자료, 인터넷상의 자료에 많은 자료들이 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김한원 박사가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앞에 그 동영상은 제가 이제 그 김한원 박사의 그 4.3 사태에 대한 그 동영상 중에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4.3 사건은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체제 반정부 운동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그 취지는 그거예요. 4.3 사태를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공산주의와도 관계도 없는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 당시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지 않습니까? 4.3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2년 있다가 6.25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억울하게 공산주의자라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 진상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CNN 기자와 인터뷰한 거죠. 그러나 분명히 모두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4.3 사태가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일으킨 그 반란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 씨에 와서는, 문재인 씨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4.3 사태가 국가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뭐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3 사태가 무엇인지 약간 간추려서 그 개요를, 이게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사건의 발단은 1947년 제주 북초등학교 3.1절 기념식에서 김하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을 이제 이유로 해서 시위 군중들하고 경관 사이에서 이제 충돌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서 습격이 이루어졌고, 또 시위대가 이제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일이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것이 4.3 사건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4월 3일 날 일어났는데 한 달 전에 3.1절 기념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날 있었던 이러한 그 일종의 김하경관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 이제 그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남로당에서는 그 사태를
빌미로 이렇게 무고한 아이를 김하경관의 말발굽으로 치워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로당에서는 확산시켰고, 그래서 4.3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은 8.15 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서 50총선을 저지하고 통일국가를 세우기 위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측의 대립은 급속도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청 습격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그 우익단체 사람들을 또 이 남로당 사람들이 이제 납치해다가 처형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북청년단에 이제 극우 우익단체들이 거기 출동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그 토벌대의 그 중대 연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한국전쟁, 6.25 전쟁이 터졌죠. 그래갖고 휴전 때까지 계속되어가지고 사망자만 14,032명,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가 1,955명이고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1,764명에 달한다고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 사건의 주역 이덕구는 6월에 사살되었고, 김달삼은 그해 6월 말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고, 휴전 후에도 계속되어서 1954년 9월 2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했고, 포고령, 소개령 이런 걸 내려서 주민들을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가지 마라, 이 산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포고령과 소개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서 이제 그 내란 사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 1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시정 일반에 관한 유시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 사건이라는 건 이제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밝은 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원조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원조죠.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태와 전남 사건을 완전히 평정을 해야 미국이 적극적인 원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절도 등 악당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 국무회의록 1949년 1월 21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억울하게 막 학살됐고 뭐 1,000명, 2,000명 죽었고 토탈 뭐 3만 명이 죽었고 뭐 제주도 인구의 10%가 죽은 것이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30여만 명의 도민이 연루된 가운데 2만 5천 내지 3만 명의 학살 피해자를 냈다. 당초 토벌대가 파악한 무장대 숫자는 최대 500명이다.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0여 명, 진압군에 의한 희생 1,955명,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1,764명 및 기타. 전체 희생자 가운데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은 180여 명, 사망 경찰관은 140여 명이다.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제주도 4.3 사건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비극이었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그 시발점이 남로당에 의해서 기획된 그 반정부 전부 전복을 기도한 무장 반란입니다. 그 4월 3일 새벽 2시에 이제 12개의 경찰 지서를 습격함으로써 제주도의 치안을 떨어뜨리고 제주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남로당의 좀 잘못된 판단이었죠. 그 김달성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한 그 무장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그게 1948년 8월 15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계엄령 선포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선포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위헌 시비 이건 아주 사소한 문제고요. 어쨌든 그 제주도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에서 그게 전시에 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전시 상황으로 된 겁니다. 저것은 무장 반군이 뭐 무장하고 지금 그 경찰서를 습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무장 반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억울하게 이 토벌군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무장 반란군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양쪽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억울하게 행방불명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역사의 오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씨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뭐 국가 폭력에 의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최소한 김대중 대통령처럼 처음에 시작이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은 명예를 복원시키고 이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4.3 뭐 국가 폭력에 의해서 뭐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사실 뭐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거죠. 제주도에 그런 일이 났을 때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지금 뭐 어린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애들한테다 돼가지고 문재인 씨 본인도 나이가 그 당시에 뭐 어떻게 됩니까? 1948년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본인도 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그때 이제 그거를 직접 들어서 그 동시대 사람이지만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아래 사람이고 그 역사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에게 또다시 이런 식으로 선동적으로 4.3 국가 폭력에 의한 이건 국가 폭력이 아니죠. 국가의 권력을 집행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1948년
그 북한 공산 집단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빨치산들의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왕성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그 2년 후에는 6.25 동란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 제주 4.3 사태는 6.25가 휴전을 한 이후에도 계속 그 무장군과 이 터벌대와 사이의 충돌, 또 소탕작전,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연루돼서 그 제주 도민들이 희생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가의 폭력 사태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국가의 폭력이라고 그런다면, 국가의 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그 사법질서 유린, 이런 게 국가의 폭력이지,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행한 것을 미군정 당국과 같이 했던 이것을 우리가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네. 오늘 방송을 정리하겠습니다. 4.3 사태라는 것은 1948년 그 8월에 대한민국 그 남한 정부의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4월 3일 새벽 2시를 기해서 일어났던 공산주의 무장 반군의 국가 전복 체제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그러한 우리 그 국군과 그 반군 게릴라 사이에, 공산주의자들과의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토벌작전이 시행되고 하고, 그 와중에 6.25까지 일어났고 했던 이런 사태 내에서 그 거기에 연루되었던 주민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이게 우리 역사의 슬픔인데, 이거를 무슨 국가의 폭력이라고 지칭해서 국민을 오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가의 폭력자입니다.